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문재인 임기 말에 역대급 외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는데요. 자, 미국이 또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미국 이 정부 인사 그리고 전직 인사들이 정말 분노해서 동맹 파기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날릴 정도로 정말 역대급 외교 참사가 발생했는데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외교 참사가 발생을 했으면 제가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자꾸 이렇게 삽질하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교부의 실세 차관인 최종건이 외교부 1차관이죠. 한미일 3자 협의를 위해서 14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일본 외교차관 양자회담과 3자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격했다. 최 차관은 오는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머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차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넉 달 만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 이 최종건 외교차관이 미국으로 가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급 회의를 하는데 그 외교 차관급 회의의 핵심 의제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중국 빼고 무역하자, 중국 빼고 제조업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국, 일본, 미국 다 북핵 당사국이니까 북핵 문제 또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또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종전선언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제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또 현재 또 기자들 나와 있죠. 그 기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종전선언 어쩌고 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의 이견은 없습니다. 한미 간에 이견 없죠. 종전선언 하자라는 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죠.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하자. 이게 한국 정부 입장이고 미국은 전제 조건을 단다. 그러니까 진짜로 종전할 만한 조건이 됐는가?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마음이 없는가?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어떤 무기 체계가 없는가? 그리고 국제 기범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어마어마하게 한국을 향해서 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전제 조건인데 이 말은 쏙 빼고 안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 관련해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방법론이 이견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한국은 무조건 종전선언 하자는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 할 수 없다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는 계속 좌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죠. 좌파들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거짓말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자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 좌파는 원래 거짓말로 이렇게 하라고 레닌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한미 간의 조율 중인데 결과가 공개될지 안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합의해 준데 무슨 결과를 공개해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안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죠. 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외교 치적으로 지금 딱 어젠다를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해보니까 안 될 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 포기한다라는 말을 못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외교부 차관이 왔으니까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굉장히 권위 있는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안보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석학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 모아놓고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건이가 정말 역대급 망발을 하는데 이런 역대급 망발을 하는 배경은 뭐냐?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말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친중 DNA입니다. 이 문정인의로 대표되는 연정 라인인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거든요. 최종건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어요. 문정인이도 교수였죠. 문정인이가 데리고 지금 청와대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김기정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수석급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뭐 학교 내부의 어떤 뭐 스캔들 관련해서 루머가 있어서 결국 못 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국정원에 있죠. 그 원장 시켜줬어요. 자, 그래서 이 연세대 정액과 라인이 얼마나 세냐? 문정인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그리고 윤영중 국가정보원 제1차장 현직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지금 홍현익이가 외교원장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대놓고 반미했던 바로 그자죠. 홍현익보다 한 3단계는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그냥 골수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세대 교수했던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 외교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죠. 2020년 12월 12일 날 외교부 당국자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정 라인이 외교 안보에서 이렇게 센 적은 없었다. 이 정도면 연정 마피아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비단 외교부뿐만 아닙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말할 것도 없고 각 군 참모총장까지 이 문정인 라인, 문정인 개, 문정인 뒷배, 이런 사람들이 각군 참모총장의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천지로 됐습니다. 제가 각 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특정 군 한 군만 아니고 여러 군이란 말입니다.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문정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튼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자신 있다. 그리고 여기 완전히 친중반미니까 그리고 나의 사부님 지상 과제를 제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반미 친중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익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라인의 지침대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CSIS 국제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석학들 그리고 전 현직 관료들 이렇게 앉혀놓고 연설을 합니다.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급 망언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 이런 거가 이제 핵심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여기서 중국과 우리는 이런 상태야.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망발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무역 규모는 미국, 일본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크다. 그 시장에서 오는 거대한 수익의 혜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정책의 현실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지금 한미일 3자 외교차관 회담 하는데 미국, 일본 니들 둘이 합친 것보다 우리는 중국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어. 그런데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라고? 정신 있냐? 지금 이 소리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0년대 자료입니다. 중국과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1326달러, 25.8%죠. 일본에게는 251억 달러, 4.89%, 미국은 741억 달러, 14.4%. 즉 진짜로 수출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 합친 것보다 중국도 많아요. 수입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수입은 1,089억 달러, 23.2%, 일본과는 460억 달러 수입을 하고 9.8%, 그리고 미국에는 575억 달러 수입을 합니다. 12.3%.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중국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니들 지금 디커플링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니들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중국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대한 그 수익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즐기고 있어. 여러분들 즐깁니까? 저는 안 즐깁니다. 그러면서 자,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문제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야. 즉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니들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한 이제 이 미국 전 현직 관료들이 완전히 그냥 빡쳐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중국과 이 경제 의존을 그만큼 하나. 그러면 그 내부 들어왔을 때 내 속내는 어떻냐?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6일 중앙일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1,326달러에 달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는 284억 달러,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홍콩 수출 물량 약 137억 달러를 합치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약 31.7%, 즉 421억 달러는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한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1,326억 달러 중에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거 21년도에 더 늘어났겠죠? 11월 3일 날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중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지난 2015년 15.1%에서 2020년 31.2%로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2배 이상 뛰었죠? 이게 지금 반도체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중국이 수입해 가서 반도체를 먹습니까? 반도체를 입습니까? 아니죠. 그 반도체를 어딘가 하나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반도체를 하나 집어넣어서 만원짜리 전자제품을 만들죠.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차량을 만들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다른 회사 거 쓰지.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중에서 최고죠. 그러면 삼성 반도체 안 쓰고 다른 거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제품 질 떨어집니다. 품질 떨어지죠. 안 그래도 중국 제품질 떨어지는데 반도체 삼성 거 안 넣고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더 제품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 그리고 데일리 디펜스 자꾸 노딱 먹어서 신흥 군사 TV에서 데일리 디펜스를 만들어 드렸죠. 거기에 반도체 이 정도다 지금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럼 나머지는 또 뭐냐? 여러분들 뭐 중국에 사업을 직접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에 우리가 많은 수출을 하지만 그게 소비재입니까? 아니죠. 원자재예요. 그럼 원자재는 뭐냐 도대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아주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는 이런 옷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만드는 이 회사가 중국에 생산 공장을 지어놓고 그런데 중국은 분명히 합자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죠. 법이.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본사로 보내주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중국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익을 본사로 보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본사에서 원단을 이쪽에다가 보내줍니다. 중국 공장에다가 보내주는데 살짝 비싼 가격에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다시 본사로 납품하죠. 그래서 수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뭐냐? 그냥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옮겨버리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그 정도 무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커플링이에요. 중국 그냥 일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재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안 쓰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 휴대폰 쓰면 아주 삼성 휴대폰 중국인들 그랬습니다. 지금 삼성 휴대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 내부 거래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 무역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겁내야 건 중국이에요. 왜? 한국 반도체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한 이제 발언권 있는 이 토론자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정말 이런 외교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래도 좀 점잖은 이야기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역대급 폭언도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에반 메데이로스 전 NSC 선임 보좌관인데 현재는 조지타운대 교수예요. 오바마 정부 때 NSC 선임 보좌관이었으니까 지금 언제든지 이 정부에 입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계속되려면 양국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 정말 함께 정렬해 있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야, 동맹관계 지속돼야 되잖아. 그런데 동맹 계속 유지되려면은 같은 라인에 서 있어야 돼. 함께 정렬해 있어야 된다. 같은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니들은 왜 자꾸 저쪽에 서려고 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양국 정부 간에 특별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양국의 인식, 평가, 전략 그리고 정책에 대해 조율을 거쳐야 한다. 지금 한국 현직 외교부 차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중국에 대한 이런 입장 이게 우리 미국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 지금 조율해야 된다. 큰일 났네. 그러면 동맹관계 지속되지 못해. 이런 상태 같으면.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너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랄 놈이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서서히 줄여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한미동맹, 한국을 미국의 아주 제일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을 미국의 동맹고리에서
빼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여기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골이 지금 다 빠진 것 같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점잖게 했는데 좀 센 발언한 분이 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인데 이 사람은 국방부와 국무부에 각각 다 근무를 했어요. 부시 행정부 때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방부에서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냐. 야 보십시오. 어느 한쪽은 무언가를 깊고도 주요한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맹관계는 가질 수 없다. 야 우리는 지금 중국 문제를 굉장히 깊고 중요하게 보는데 니들은 뭐야 우리하고 완전 다르잖아. 그러면 이런 동맹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동맹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니들 자꾸 그러면 동맹은 우리 끊어진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예를 듭니다. 한국은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프랑스에 대해 충분하고 합당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UK, 그리고 US, 그래서 오커스죠. 이 오커스 출범할 때 프랑스 어떡할까? 고려조차도 안 했다 이거예요. 왜? 프랑스 매일 유럽에서 앙겔라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둘이서 야 유럽은 유럽이 지켜야지 왜 우리가 나토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아 우리끼리 따로 유럽군 만들자 이렇게 계속 했던 게 마크롱 프랑스니까 야, 알았다 빠져라 이제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감정이 딱 격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지비용까지 합해서 108조 원 가량의 딜을 호주하고 잠수함 관련해서 했는데 그거 그냥 미국이 나서서 파기시켜버리고 야 그거 하지 말고 핵잠수함 기술 줄게 이렇게 그냥 프랑스의 이미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때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국 니들도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이 놓이지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야 한국은 지금 입장이 이런데 야, 한국 좀 입장을 생각해서 이 정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동맹의 관계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또 배려를 하죠. 그런데 야 니들 프랑스 봤잖아. 배려 그런 거 없이 그냥 니들 입장 고려 안 하고 때려버려. 왜? 니들은 우리하고 같은 줄에 안 서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결국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니들이 지정학적 위치는 워낙 좋으니까 동맹을 굳이 끊을 이유는 없지만 터키처럼 동맹은 동맹인데 동맹이지 않은 그렇게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유지된다면 아까 이런 사람은 에반 메데이로스 이 사람은 당장 입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정권이 바뀐다면 이 사람도 당장 입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직 관료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국방부의 WMD 담당 차관보를 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NSC 비확산 국장을 했던 현직 관료예요. 지금 국방부 핵 관련한 담당 차관보입니다. 뭐라고 하냐? 이제 현직이니까 말을 아주 돌려서 외교적 수사를 써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사 인터뷰할 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다면 종전선언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교를 최우선 수단으로 놓고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애매한 이야기하죠. 현직이니까. 그래서 외교관계 맺고 외교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은 제재를 완벽하게 하겠다. 외교 말고 제재하겠다. 이 말 하는 것이죠. 영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한다. 외교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라고 이 세미나를 마치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국무부 관영 매체죠.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외교 우리 하고 싶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외교 말고 진짜로 다른 액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북 제재 이행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 행동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제재 이행 계속한다. 그런데 혹시 북한이 우리 미국에게 위협적인 행동하면 그거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국방부의 WMD 대량 살상무기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최종근은 이 이야기를 보고 그러면은 국무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야, 최종근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미일 삼각 필요 없고 중국이 지금 미국, 일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웬디 셔먼 부장관이 16일 날 한국의 최종근 차관과 회담을 갖고 17일에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담을 통해 3국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3국 협력 그냥 강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해당 지역을 다녀왔고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근이 걔는 삼국 협력보다 지금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다 강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죠. 최종근 정말 미국의 전 현직 관료들 그리고 이 국무부, 국방부 현직 관료들이 보기에 완전히 그냥 황당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내버린 겁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들 이게 3년 전에 만약에 이랬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지금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왜냐? 중국이 아닌 미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이 민주정권이죠. 민주정권이 뭐냐? 주인을 망하게 하는 망할민자. 제가 이거 계속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망할민자 민주정권. 백성민자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권말 최후의 발악에 경보를 한다. 자, 원인이 딱딱딱딱 올려주니까 미국이 봤을 때 아, 얘들은 정말로 우리하고 디커플링하고 중국하고 관련된 자들이 맞구나. 다시 한번 결심이야. 미국에 계시는 한국 선거권자 여러분 투표 잘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 있으면 언론사에 탁탁 던져줄게요. 이재명 관련한 정보 있으면 던져주고 뭐 백현동 말고 또 우리가 모르는 대장동 백현동 말고 또 있으면 또 던져주고 혹시 모르는 또 녹음 파일 있으면 또 던져주고 CIA가 할게요. 라는 결심을 한 번 더 굳혀주는 이런 외교적 망언 지금 해주니까 고맙네요. 정말 이 사람들 정권 잡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분열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 아프지만 내가 지지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안 돼야 된다. 이게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